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타이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예전에도 자주 이야기를 했었지만 후쿠시마 이제 1원전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했던 그 사건 10년 전 이런 여러분들이 모두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 도쿄 올림픽이 개최가 된다고 세간에서 뜨겁죠. 관심사 때문에. 솔직히 도쿄 올림픽은 굉장히 반대를 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왜 더더욱 반대를 하냐면은 사실상 일본 전역에 물론 농도의 차이긴 하지만 방사능이 감돌고는 있습니다. 물론 당장에 죽지는 않겠죠. 그 방사능 때문에. 하지만 인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보고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는 아직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후쿠시마에서 재배한 농작물들을 도쿄올림픽 때 식자재로 쓴다는 보고도 아니 실제로 하겠다는 실제 요리를 해서 먹은 현재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국민들 자체도 후쿠시마에서 재배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믿고 먹는 사람들도 있다는 보고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에서는 현재 상태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죠. 은폐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해는 합니다만 일단 과거 이야기를 잠깐 하죠. 그 이야기를 나가기 전에 약 10년 전 일이죠. 현재 뭐 농도의 결국 농도의 차이겠지만 우리나라 쿠로시오 동해 쪽 뭐 태평양 거쳐서 한 바퀴 돌아서 오는 데까지 뭐 대략적 1년 정도 걸린다 치면 벌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진작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뭐 아무튼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요의 세슘 농도를 측정을 하니까 세슘 137 측정을 하니까 대략적으로 3.3 베크레가 나왔다는 보고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대략 한 7년 전, 8년 전 보고고 그 다음부터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통계 자료도 안 나와 있고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파 때문에 그 영향이 끼쳤다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 결과를 통해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농도 자료인데 7, 8년 전 뉴스니까 뭐 됐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일본에서 특히 소아 어린애들 갑상선암이 대략 60배, 67배라고 하는데 대략 60배 정도 잡겠습니다. 증가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지역에서 200명이 발병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특히 어린애들한테 치명적이냐 이걸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결국 방사능이라는 거는 결국 인체의 DNA를 파괴하고 거기에 남는 자리에 들어가서 이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서 DNA를 변형시키는데 이 변형시킨 DNA 때문에 인체에 있는 파괴가 일어납니다. 특히 DNA 파괴가 일어나죠. 이 DNA가 파괴가 되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기형적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체의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면서 우리 몸에 아주 큰 치명타를 날리는 거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어린아이한테 심하냐, 한창 크고 있는 어린아이들한테는 세포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어른들보다. 특히 완전히 완성체가 되어 있는 성인들보다 어린아이들한테 방사능이 굉장히 치명적인 이유는 결국 그 세포 활동 때문에 한창 크고 있는 어린아이들한테 변형이 자주 쉽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변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방사능이 오염이 되면은 결국 그 DNA가 변하는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이 그 DNA를 파괴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파괴된 DNA가 성장을 하면서 특히 어린아이들이 성장을 해가면서 그 파괴된 DNA 때문에 기형 상태가 될 수도 있고 하나하나씩 인체에 무리가 오면서 변형이 일어나면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거나 그것이 암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게 갑상선암뿐만이 아니고 이 방사능 물질이 갑상선암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암을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많죠. 뭐 폐암일 수도 있고 뭐 갑상선암 뭐
뭐 후두암 뭐 다른 거 뭐 온갖 거 다 있죠. 각자 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다양하게 암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방사능은 아직 인류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방사능이 인류가 발전하더라도 방사능을 컨트롤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제가 죽고 나서도 한 최소적으로 2세대 3세대가 변형돼야 이제 좀 방사능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죽기 전까지는 방사능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인류가. 실제로 이렇게 양심적인 의사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통계를 주어내는 것이죠. 뭐 체르노빌이라고 비교한데 솔직히 체르노빌도 이야기를 하자면은 참 말이 많습니다. 물론 처음에 대처 상황이 안 좋았죠. 러시아, 구소련이라고 하는 게 맞을라나요? 결국 전 세계에 다 알리면서 대략 8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체르노빌을 격리시켰죠. 지난 수십 년간. 지금 그 80만 명인가 100만 명인가 뭐 거기 동원되는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그 체르노빌이 터지면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터지면서 저쪽 서유럽 쪽으로 계속해서 퍼져 나갔었죠. 바람을 타고 나서 그 피해 때문에 죽은 뭐 수명이 단축된 사람들까지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은 뭐 수천만 명이 넘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면서 피해자들을 감안하면 뭐 제 명이 못 사는 사람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뭐 어마어마하겠죠. 결국 그 사람도 오래 못 살았다는 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를 격리하기 위해서 동원됐던 인력들은 대략 5년 안에 전부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1년 안에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면 뭐 몇 주 내에 죽은 사람도 많고요. 그만큼 이 원자력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이것을 은폐했었죠. 자료도 완벽하게 내지도 않았었고요. 한다는 듯이 고작 해봐야 뭐 땅을 갈아엎는 거 뭐 참 미친 짓거리를 했는데, 솔직히 대처 방안을 생각한다면은 후쿠시마를 격리, 물론 지금 일본에서 후쿠시마를 격리하고는 있어요. 격리했다가 뭐 조금씩 풀어 나가는데, 야 그게 과연 뭐 땅을 뭐 뒤엎고 그 밑에 흙을, 그러니까 위에 흙을 밑으로 보내고 밑에 흙을 위로 올린다고 해서 방사능의 농도가 좀 낮아질 수 있겠지만 이미 오염된 그 흙은 변하지가 않을 텐데, 뭐 그 흙도 채집을 해서 뭐 보관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장마나 태풍을 거치면서 그게 유실된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후쿠시마 근처 뭐 강 쪽에나 그렇게 유실된 적도 많이 있었고요. 결국 그 일본의 대처 방안이 올바르지는 않았습니다. 뭐 오염수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 딴 쪽으로 생겼는데, 사실 오염수 관련해서도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뭐 오염수 이야기한다면은 그 지하수 관련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사실 멜트다운이 일어나면서 멜트수로도 이야기를 뭐 하면 좋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 원자력 발전소 안에 이제 있는 원자로 안에 이제 있는 연료봉이, 이게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면서, 냉각수가 빠져나가면서 열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기하급수로 올라가된 1000도 이상의 그 연료봉이 녹으면서 이 원자로에서 밑으로, 그러니까 땅 끝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이 열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것들을 전부 녹아내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녹아내리게 되면서 밑으로 내려가죠. 이제 육룡이라고 합니다. 제가 용룡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게 이제 지하수로 끊임없이 내려가게 됩니다. 계속 내려가면서 그 지하수에 닿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지하수에 닿게 되면서 그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되는데, 이미 이 지하수는 방사능 물질로 오염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쓸 수 없는 지하수가
대략 이것도 또 발견된 일본 측에서 발견된 게 2, 3년 뒤에나 알게 된 건데 이미 지하수는 한창 오염되고도 남았겠죠. 그게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아무튼 이 알프스를 이제 이야기를 나간다면은 어디부터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뭐 그림을 보신다면은 뭐 발생한 오염수는 알프스 등 정화장치로 보내진다. 포함된 방사성 물질은 거의 제거. 트림튬이 우리 흔히 뉴스에서 나왔던 삼중 수소입니다. 예. 정화 후 탱크에 저장. 이제 이 정화한 뭐 4번이 안 보이는데 이 정화한 물을 탱크에 저장한 물을 대략 일반 물에 1000배 정도 희석을 해서 이걸 다시 바다로 내보내는 현재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프스 처리수 정상 탱크 현황이 2020년 4월 23일 현재 원전 부지 내에서 979개 약 120만 톤이 저장되어 있고 현재 계획은 2022년 말까지 약 137만 톤으로 탱크를 증산할 예정이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저장 탱크는 2022년에 여름에 가득 찰 전망. 알프스 처리수 포함된 방사성 물질은 저장에 필요한 기준을 측정하고 있지만 처리수 약 70%는 현재 환경 물질의 표준을 충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운전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재정화 희석을 한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반대를 하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삼중수소라는 게 인체 내에도 있고 뭐 세상에 다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오염수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생긴 오염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원자로가 녹으면서 사실 핵분열이 일어났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방사능이 노출이 됐는데 그 물을 정화한다고 해서 방사능이 완벽하게 희석이 되냐? 물론 알프스를 통해서 뭐 세슘이나 스트론튬 90 등이 희석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뭐 방사능 물질이 거의 제거될 수 있긴 하겠지만 100%를 제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 삼중수소인데 삼중수소도 우리 인체에 쌓이고 나면 굉장히 몸에 안 좋습니다. 물론 그것도 결국 농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생긴 오염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반대를 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일본 측에서 저장 탱크를 더 늘리면 됩니다. 근데 왜 안 하냐? 돈 때문이죠. 저장 탱크를 더 만들어서 알프스를 좀 더 신비성 있는 테스트를 하고 좀 더 완벽하게 삼중수소까지 100%는 아니더라도 99.9%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간 상태에서 만들어졌을 때 저는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뭐 여기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왜 알프스를 안 믿냐? 얘네들이 지금 일본에서 전하고 있는 게 대략 137만 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알프스를 테스트할 때 고작 몇천 톤으로밖에 테스트를 안 했어요. 내가 묻고 싶은 거는 그 몇천 톤밖에 안 되는 그 테스트를 거쳐놓고 저 137만 톤이나 되는 것들을 희석을 해서 쓴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측면하면은 일본 측에서는 굉장히 이득이겠죠. 계속해서 이 오염수란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자로를 식혀야 되니까. 이게 계속해서 물을 내뿜고 있어요. 왜? 식혀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생기는 게 오염수입니다. 이거에 대략 하루에 몇 톤이 나오더라? 내가 알기로는 한 200톤, 300톤이 이제 오염수가 생긴다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 기록이 없네요. 2010년 2월 10일 일본 정부가 설치한 알프스 소위원 보건소에서 수증기 방식 알프스 처리도 현실적인 선택지로 제시되었다. 알프스 처리를 처리할 경우 트리ton 2회 박스를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인류한테 딱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알프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삼중수소를 제거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 정화수라고 부르는 거를 바다에 방출했을 때 정말로 우리 인체에 끼치지 않느냐. 물론 테스트를 걸쳐서 인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결론이 나오긴 했지만 가상과 현실은 또 다르니까 만약에 이게 바다로 흘러갔을 때 결국 거기 있는 해양 생물들이 그 물을 먹고 자라면서 성장을 하는 걸 결국 우리 인간들이 먹게 될 텐데 그게 인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정도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차후에 먼 미래에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내가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후쿠시마 앞바다에 기형적으로 변한 해양생물들이 보고되고 있고 후쿠시마 근처에서 기형적으로 변한 동물들의 사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방사능이라는 것은 농도의 차이고 그 농도를 희석해서 바다에 배출하겠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총량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희석을 해서 바다에 배출한다고 그 총량이 변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결국 그 말입니다. 정말로 인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 희석을 해서 배출했을 때 정말 우리 인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 얘네들이 물론 뭐 실험을 해서 결론을 내놨고 그 결론에서 영향이 없다고 말을 했지만 이론적으로 그런 거지. 과연 현실적으로 이것을 디자파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아플스가 테스트를 결국 수천 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일본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방출하고 있는 이 오염수를 알프스를 통해서 몇백만의 톤이 앞으로 더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을 희석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로 우리 인체에 인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 제거가 돼서 바다에 방출할 수 있는 정도의 물이 될 수 있는가? 정화수가 될 수가 있는가? 아무튼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일본에서 저게 지금 손상된 원자로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로봇을 집어넣었었는데 처음에 시도한 그 로봇은 어마어마한 방사능 대략 15,100그래 뭐 실제적으로 측정이 안 되죠. 어마어마하니까 들어가자마자 실제 방사능에 견딜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서 그대로 작동을 멈춤했었고 실제로 그 원자로 근처에서 이 파편 하나 가지고 오는데 이 파편 그러니까 이 안에까지 절대 들어가지 못했어요. 실제적으로 사람이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방사능 수치가 너무 엄청나게 올라가서 다시 진입 한 몇십 분 만에 몇십 분도 아니야 한 10분 20분 만에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 어마어마하죠. 그때 실제 그 사진이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물을 식히려고 그때 물이 나오는 그때 떨어지는 그 사진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 사진을 내가 안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는데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저기를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30-40년 제가 봤을 때 최소 우선 50년 더 걸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방사능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저거는 결국 체르노빌처럼 격리를 해야 돼요. 그것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저걸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는 단걸 만든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애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생각한다면 저 격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도 굉장히 오염된 상태인데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지하수만 오염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방사능이 공기 중 포착되면서 그게 비로 떨어지고
토지부터 시작을 해서 동물들 전부 다 오염을 시켰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거기서 재배된 뭐 농수산물이든 뭐 그런 것들을 재배해서 올림픽 도쿄 올림픽 출전한테 먹인다. 자국민들도 솔직히 이걸 먹는 건 난 이해가 안 돼요. 일본 자국민들이. 그러니까 왜 일본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공부를 하면서 했었던 말들을 이렇게 지금 표출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1분만 더 쓸게요. 1분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